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3% 상승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코인들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내일이랑 모레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뉴스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극악무도하게 국제법을 위반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분할하고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이 계속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그런 의미인데요. 자, 오늘 러시아 시장은 15%에서 25%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더블 탑을 만들고 하락을 해서 반등하려고 하는 순간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하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2시간 차트도 이제 삼각형 하방세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중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승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상승이 할 수도 있다. 4, 5라고 쓴 거는 마지막 5파가 끝나고 새로운 파가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은 조종파 ABC 4만 불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갈 것이냐 4만 불대를 뚫고 새로운 1파의 시작이 될 거냐 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러시아고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나스닥과 S&P를 쫓아갈 수 없는 디커플링 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케빈 오리어리도 기관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고 라울 팔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래스노드 통계에 보면 거래량의 80%는 기관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약점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기관이고 앞으로 규제가 들어온다면 더 많은 기관과 함께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게임의 판도는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기관은 6개월, 12개월 더 나아가 1년, 2년을 계획하기 때문에 캐시 우드가 말한 것처럼 5%만 할당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2022년은 트리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텔릭 뷰타리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약세가 투기적인 투자자들을 공간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지난 2년간 장기간에 걸쳐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투기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면서 최근 약세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고 약한 프로젝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락 기간 동안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팀과 직원 모두가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다음 물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충분한 공간에 발전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에 걸쳐 투자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더리움은 첫 2달 동안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최근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2020년 처음에 3,730불로 시작해서 1월 24일 2,200불, 2월 10일 3,200불, 현재는 2,500불로 30% 하락을 하였지만 2,200서부터 3,700불까지 큰 변동폭의 험난한 2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인 계좌 120개가 갑자기 동결되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우크라이나 클라우딩 펀딩과 같은 얘기인데요.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경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이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로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크립토커런시, 코인 계좌 동결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클라우디 펀딩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이것을 캐나다 정부가 암호화폐 등 각종 자금을 동결하겠다고 하고 법원 명령 없이 120개의 암호화폐 주소를 동결하는 비상권력 특별 가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들은 놀라서 대형 은행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스코시아 뱅크 캐나다는 평소보다 4-5배 가까운 뱅크런이 일어났고 로얄 뱅크 캐나다도 거의 10배가 넘는 뱅크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 역시 수십 배에 달하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TD 뱅크 캐나다 역시 수십 배가 넘는 뱅크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위는 24일 만에 끝났지만 191명이 체포되고 이 비상 사태로 시위대 소유였던 120개 암호화폐 주소가 동결되었는데 그 주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에이다 주소로서 암호화폐 기부를 했던 주소와 그 안에 있던 모금앱도 다 동결되었습니다.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거나 이동되는 것은 막았다고 발표를 했고 캐나다 정부는 억류자들의 부정 행위 파일을 만들어 추가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법은 테러 자금 조달법에 따라 규제가 되어야 할 법이 이 클라우딩 펀딩 플랫폼과 암호화폐 규제로 연결된 백신 반대 시위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시민들을 분노에 빠지게 한다고 미디어는 전하고 있는데요.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영국의 러셀 브런드는 캐나다 총리를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캐나다 트럭 운전사에게 부과된 제재, 암호화폐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폭정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크라켄 CEO 제시 파월도 기업들과 개인들이 비록 반대할지라도 캐나다 정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어쩔 수 없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STH라고 하죠. 이 단기 보유자 중에서 수중 투자자들이 전체 시총의 17.9%,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즉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위협적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평가된 유용한 지표인 MVRV 매트릭이 있습니다. 4개의 알트코인이 바이딥 이상적인 구매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20개 이상의 펀더멘틀 강한 코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원인치, 루프링, 랜 프로토콜, 샌드박스가 매수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MVRV는 자산 시가총액 대 실현 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통 중인 코인의 평균 손익을 나타내는 암호화폐 거래를 찾는 유용한 지표로 하는데 하루씩 업데이트된 것보다 매시간 업데이트해서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매도 영역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달리 과매수 영역, 과매도 영역에 있다고 하여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